연준의 금리 인하 발언으로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급락, 골든 크로스가 다시 등장, 매수 신호가 정말 왔을까?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의 공포,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고급 레스토랑 셰프들이 혁신적인 결제 방식과 슈퍼마켓 혁명을 선도, 킹은 이미 참여하고 있었다. IMF와 14억 달러의 대출 계약을 체결, 전제 조건은 비트코인 구매 금지인가? 99억 원의 암호화폐 자산이 뜨거운 감자로 암호화폐는 숨겨진 부인가?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며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장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12월 19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며 기준금리를 4.25.5로 설정했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하향 조정되면서 비트코인은 14만 8천 달러에서 9,839달러로 하락한 후 빠르게 반등하여 다시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맥디 지표는 다양한 시간대에서 모멘텀과 트렌드를 포착하는 데 사용되며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매수 신호를 보내거나 매도 신호를 보냅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맥디선이 시그널선 위로 교차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며 매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이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부 지표는 이미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지만 강한 모멘텀 아래에서는 여전히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포리마켓에서 이더리움이 올해 역사적인 최고가를 경신하지 않을 확률은 90%에 달하고 이더리움이 4분기에 최고가를 경신할 확률은 10%로 낮아졌습니다. 12월 7일 시장의 감정의 영향을 받아 이더리움이 올해 최고가를 경신할 확률은 한때 41%까지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의 상승 기대감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좋은 매수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시장 감정은 2023년 12월 18일 이후 최저 수준에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강세 신호입니다. 또한 장기 보유자의 보유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약 1억 1천 ETH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강세 신호입니다. 여러 가지 징후는 이더리움이 향후 가격 상승을 경험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투자자의 지출 행동은 일정한 규칙을 따르며 이 규칙은 보유 기간을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토큰이 지출될 확률은 낮아집니다. 글라스노데 모델에 따르면 보유 기간이 10배 늘어날 때마다 토큰이 지출될 확률은 1배수 감소하여 최소한 원래의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행동 패턴은 매우 일관되며 투자자를 이해하고 시장의 동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모잇 함수 모델을 사용하여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 간의 전환 과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155일이 전환의 50% 분기점이며 약 200일 후에는 단기 보유자에서 장기 보유자로의 전환이 99% 완료됩니다. 보유 기간별 지출 확률에 따르면 보유 3일 시 확률은 10%, 30일 시는 1%, 300일 시는 0.1%, 3000일 시는 0.01%입니다. 이러한 확률의 변화는 단기 거래에서 가격 지지의 직관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후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4.6% 하락했습니다. 지난 12시간 동안 전체 네트워크에서 청산된 금액은 4억 9,700만 달러에 달했으며 롱 포지션 청산액은 4억 3,400만 달러, 비트코인 단독 청산액은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판매 압력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이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파월은 이 문제는 의회가 고려할 사항이지만 우리는 법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So, we're not allowed to own Bitcoin. The Federal Reserve Act says what we can own, and we're not looking for a law change. That's the kind of thing for Congress to consider, but we are not looking for a law change at the Fed. 블랙록은 비트코인에 대한 3분 교육 영상을 긴급히 공개하며 시장 구제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규모는 5억 7,600억 달러에 달하며 금 ETF의 보유 규모를 초과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산 규모는 1293억 달러로 금 ETF의 1289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QCP 브로드캐스트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 약세를 볼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FAS가 새롭게 시행한 암호화폐 회계 기준은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시장 공정 가치로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미국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더 많이 채택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 ETF는 20년 동안 시장을 지배해왔지만 이제 그것이 뒤집혔습니다. BTC ETF는 비트코인의 최대 보유자 그룹 중 하나로 113만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강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일시적일 것이며, 현물 비트코인 거래소 거래펀드의 지속적인 유입과 전 세계 기관의 채택 증가로 인해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시가총액을 따라잡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으며, 동시에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미국에 구축할 가능성이 있어 암호화폐 업계는 시장 내러티브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음식 구매에 사용된 이야기는 라츠로 한예츠로부터 시작됩니다. 2010년 5월 22일 이 프로그래머는 비트코인 포럼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만 비트코인으로 2개의 큰 피자를 사고 싶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거의 주목받지 않았고 그것을 음식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논의 끝에 한 억츠는 만 비트코인으로 2개의 피자를 구매했고, 그 거래는 당시 약 41달러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만 비트코인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외식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명 셰프 제임스 샤먼은 세계적인 레스토랑 노마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 대만의 고급 레스토랑 러를 오픈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햄과 대만 식재료를 차오미아오하게 결합하고 비트코인 결제를 선도하는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RU 레스토랑에서는 제임스가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현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들에게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제공합니다. 레스토랑 외에도 제임스는 AI 슈퍼마켓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공급망을 혁신하고 AI를 활용하여 식품 제조 과정을 최적화하고 건강식품의 비용을 낮추어 일반 슈퍼마켓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미 많은 곳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운동 중 뉴욕시의 비트코인 테마 바 팝키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식사비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햄버거를 사주며 998달러 70센트를 결제했습니다. 암호화폐 기술이 발전하고 사용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앞으로 퍼블키와 같은 장소가 더 많아져 사용자들에게 더 편리한 암호화폐 결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스마트폰 결제에서의 돈도 단지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엘살바도르 IMF와 초기 합의를 도출, 비트코인 정책 조정에 대한 논란, 한국 국회의원 김남국의 자기 감시와 절도, 암호화폐 자산이 반부패의 새로운 전선에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복종 통화로 채택한 이후 엘살바도르 정부와 IMF 간의 원쟁이 과속도로 이승했다. 가을 달송 국가 금융지금을 제공하는 유일한 국제경제기구인 IMF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베이비 주식을 판매하는 곳을 여는 것이 될 것인번 요구하였다우나 엘살바도르는 계속해서 입장을 고수하며 타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엘살바도르가 제출한 여러 차류의 대출 신청은 IMF 의회에 거절되었고, 엘살바도르는 토큰화된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실상 IMF에서의 대출을 차단한 상황입니다. 오늘 IMF는 성명을 발표하고 엘살바도르 정부가 IMF와 초기 합의에 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IMF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이 40개월 동안 총액 14억 달러의 대출 계약은 엘살바도르가 여러 경제 개혁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인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자발적으로 받도록 변경, 치보 월렛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점진적으로 중단, 세금 납부는 달러로만 이루어짐. 이에 대해 엘살바도르 대통령 부케레의 비트코인 고문인 맥스 카이저는 X 플랫폼에서 이 자식들에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도전해보세요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암호화폐 법정화폐화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엘살바도르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친구를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도미니카는 암호화폐 DMC를 도입하여 법정통화로 인정하고 파나마와 우루과이 등의 국가들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경제 규모가 작고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달러의 전파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암호화폐를 통해 경제 독립성을 강화하고 달러 변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면 이는 이들이 기대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살바도르와 IMF의 게임은 결국 어느 쪽에 설 것인가요? 최근 한국 검찰은 암호화폐를 은폐한 혐의가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이 사건은 한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남국은 4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고 그 모든 암호 자산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김남국이 2020년 취임 이후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수익세 도입 연기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직권남용의 다른 형태는 아닐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정은 사건의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현재 사건은 서울에서 심리 중입니다. 김 의원은 99억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21년 보고한 총 자산은 12억 원에 불과하며 2022년에는 9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국회의원 자산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암호화폐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러한 자산은 민선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parliamentary ethics subcommittee of South Korea has voted down a motion to expel Kim Nam-kook, a former member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불안정합니다. 12월 3일 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국에 알리지 않고 계엄령을 선언했으며 이는 일정 부분 김정은 재판에 대한 관심을 전환시켰습니다. 김정은 사건을 통해 입법 및 감독 분야의 주요 인물들도 직권을 남용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규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은폐 방법이 그를 계속해서 정치에서 활약하게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알터나티브.메이 데이터에 따르면 오늘 암호화폐 공포와 탐욕 지수는 75로 하락하여 탐욕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해당 지수는 81로 극도의 탐욕 상태였습니다. 트레이더티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는 어제 2억 7,90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현물 이더리움 ITF의 순유이백은 224만 달러였습니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SOL은 200달러 이하로 하락했으며 오늘 오전 11시 현재 199.76달러로 24시간 동안 8.81% 하락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메인넷의 갓 요금은 33기와로 상승했으며 현재 스왑 작업을 한번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45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거래 수요가 현재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갓 요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의 총 시가총액은 3억 6,500조 달러 이하로 하락했으며 24시간 하락폭은 7.3%, 24시간 거래액은 3,241억 521만 달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54.5%,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은 12%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